자,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지금 스타벅스 커밍 순, 저희 동네 지금 제가 이체한 매장에서도 스타벅스가 새롭게 신규 오픈합니다. 자, 이 스타벅스 이 커피 고급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가 저희 동네에도 곧 오픈을 알리고 있는데요. 드라이브 스루라고 합니다. 이 차를 가지고 멈추지 않고 커피를 주문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. 면적을 보면은 차 주차할 곳도 있고 홀과 또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, 어림잡아서 한 300평 정도 되어 보이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선원지구는 이렇게 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광주의 이제 변두리 지역 교통의 요지에 입점을 해 있는데요.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이 주변에도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이 커피숍은 벌벌 떨 것 같습니다. 여기 한번 둘러보고 이 주변에 있는 이 투썸 플레이스, 걸어서 한 3분 정도 투썸 플레이스, 스타벅스 전까지는 가장 잘 나가는 커피숍이었는데요. 그 모습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벅스는 이 글로벌 커피 브랜드죠. 미국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데요. 이 99년도, 우리 한국에서는 99년도 이화여대에 첫 오픈했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, 이게 지금 커피숍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매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작년 기준 또 올해까지 봤을 때 전국 매장은 1378개, 매출은 무려 1조 9천억 원, 2조 원을 가깝게 두는 이 내수시장의 커피만으로 2조 원을 팔 수 있는 그 매장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잖아요. 그래서 커피 또 자영업 매출들이 거의 뭐 반토막, 또 많게는 한 80%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. 커피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. 이 스타벅스는 어떨까요? 이 커피 매장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힘든 상황에서 이게 투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? 한 2, 30억은 돼 보일 것 같은데, 새롭게 오픈한다는 소리는 이 스타벅스는 이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. 실제로 아시는 분이 이 스타벅스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는데, 매출이 많이 떨어졌냐, 좀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은 전혀 걱정이 없다. 매출은 변함이 없다.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드라이브 스루 같은 매장, 이런 매장들이죠. 이 드라이브 스루 지금 여기도 오픈을 곧 앞두고 있는데, 이 매장들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매출이 30%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요. 이 코로나가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힘든 시련을 안겨주고 있지만, 또 이렇게 반사 이익을 주는 그런 이제 사업들, 아이템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곧 오픈, 이 정도 상황이면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오픈할 것 같거든요, 스타벅스. 자, 주변 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입점 앞두고 있는 그쪽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인접한 상가입니다. 걸어서 한 1분 정도 지나서 왔는데, 이곳에도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 저가 커피 또 한 두세 군데가 있고요.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갈색 건물에는 투썸 플레이스가 크게 입점을 해 있어요. 자, 그런데 뭐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이 주변 상권 자체가 이 스타벅스 상권, 이 스세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. 그렇게 다 바뀌어 버립니다. 매출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지가 않죠. 스타벅스는 거의 뭐 싹쓸이 해버리는 상황이라서, 이렇게 입점을 하면 이 스타벅스와 비슷한 좀 고가 시장의 커피는 거의 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줄어들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자,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,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오픈은 또 그 사이에 또 하고 있는 데도 있네요. 자, 앞에 가면 또 커피숍도 모습 보일 텐데,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느낌이라든가 흐름들, 트렌드를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주택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아파트 단지. 여기가 상권이 좀 형성된 곳이에요. 저희 선운지구에서. 여기는 이제 커피숍이 있는데, 여기 커피를 잠깐만요. 이렇게 이제 1,000원, 1,500원 이 저가 커피들 또 있고요. 여기 보면 이제 빵집들도 잇따라 있습니다. 이 빵집 있고 투썸 플레이스 있어요. 투썸 플레이스 1층, 2층 있어서 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주요 목이죠. 여기가 제일 번화한 사거리니까 여기에 지금 커피숍이 있는데, 아마 좀 이게 고객층이 좀 겹쳐질 것 같아요. 스타벅스하고 투썸 플레이스가 조금 긴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. 이쪽 보시면 라인들, 커피숍들 굉장히 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.
파리바게트라든가 이 뚜레쥬르가 바로 여기 옆에 있는데, 여기서도 이 커피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커피 시장의 각축전, 이 동네 상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서도 커피가 많이 있어요. 커피를 안 파는 곳이 없죠. 예. 이 대한민국에서 커피는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커피숍이 굉장히 많습니다. 15,000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, 해마다 커피숍이 문을 닫는 곳이 한 7,000개, 8,000개 정도 되는데, 또 문을 또 오픈하는 곳이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오픈하니까 이 수요는 많이 늘었지만 이 공급이 한 2배 정도 더 많다. 그래서 커피의 포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자, 이 스타벅스 바로 걸어서 한 3분에서 5분 주변에 있는 이 커피숍들인데요. 아마 점주님들 또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스타벅스 때문에 또 속앓이를 하고 계실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진짜 이 스타벅스가 뭐 다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 뭐 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밤하늘, 어두운 밤하늘에 혼자서 빛나는 별 마냥 혼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. 광주에도 스타벅스가 꽤 많이 있는데요. 광주 이제 오치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스타벅스 매장이 잘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한 300m 거리에 스타벅스가 새롭게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스타벅스가 나란히 이렇게 입점을 하게 된 겁니다. 사실 뭐 서울 강남이라든가 이 서울의 뭐 번화가 뭐 명동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쪽, 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 스타벅스 매장들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제 지방 도시, 이 지방 광역시에서도 스타벅스가 군데군데 들어서고 있습니다. 저희 동네에도 스타벅스가 있고요.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라고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비대면 접촉이죠. 이 언컨택이라고 하는데, 이 사람을 직접 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주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스루, 줄여서 DT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앞서서 보신 영상처럼 저희 매장이 있는 바로 주변에도 이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선운점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긴 한데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매출이 무려 30% 정도 더 뛰었다고 합니다. 다들 매출이 빠졌지만 스타벅스를 또 찾는 이 충성 고객들, 이 브랜드를 믿고 가는 그런 손님들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스타벅스에서 2012년,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이 관광도시인 경주에서 1호점을 오픈했었습니다.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 문화에서 이 생소했었습니다. 이 커피, 2012년도 커피. 저도 청년다방이라는 커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. 뭐지 이게?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스루 하는 매장이 전체 1380개 중에서 무려 249곳이 이 드라이브 스루 DT 매장입니다. 광주에도 스타벅스가 55개가 있습니다. 꽤 많죠. 55개. 계속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 늘어나는 매장은 DT 매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홀에서 마시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로 주문하고 바로 또 빠져나가고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스타벅스가 작년 매출이 1조 9천억, 2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커피 시장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거든요. 많이 성장했었는데 그 중에서 매출 1위를 스타벅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. 가맹 점수는 많지 않지만 매출은 엄청나죠. 커피 한 잔에 뭐 4,000원, 5,000원,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그 퀄리티가 틀린 것 같아요. 이 스타벅스와 그 외의 커피점, 스타벅스만의 확고한 브랜드. 앞으로는 브랜드라든가 스토리, 정체성을 먹고 사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스타벅스도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독주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뭐 스타벅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매장들은 거의 폭탄을 맞았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매장이 있는 곳이 한 76개 정도 국가에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해외 출장하시면 이 스타벅스 이렇게 매장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. 사실 스타벅스 커피 맛있는 것 같아요. 원두가 아라비카 써요. 아라비카. 이 저가 커피는 이 로부스타 종을 쓰거든요. 이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좀 재배되는 좀 쓴맛이 강한, 또 가격이 싼,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종을 많이 쓰는데 이 스타벅스는 이 아라비카 좀 고가죠. 아라비카 이 원두를 사용해서 이 맛은 좀 퀄리티는
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. 스타벅스 커피 맛은 있는데 좀 비싸죠. 그런데 비싸도 찾는 손님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커피 시장도 지금은 양극화 같은 겁니다. 아주 잘 나가는 고가의 퀄리티가 높은 이런 시장, 이 높은 비용이지만 돈을 주고 사 먹는 수요는 있기 마련인 것 같고요. 또 아니면은 완전히 싸게 저렴하게 이 대용량 커피인데 한 잔에 1,500원 하는, 뭐 1,000원, 요즘 1,000원까지 나왔더라고요. 저 아메리카노가. 그런 시장이 살아남고, 중간에서 애매한 것들은 좀 다 잡아먹히는 것 같아요. 스타벅스도 이렇게 매장이 이 300m 사이 이렇게 두는 거는 이 자체적인 경쟁도 있겠지만,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중소 커피점들을 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죽여버리고 시장을 선점해버리는, 좀 무섭죠, 어떻게 보면은.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. 이 자영업이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. 스타벅스 DT 매장 하려면 최소 10억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10억, 20억,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시장을 장악해 놓고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들이는 거죠.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이 축소판,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. 정글 같은 자영업 생태계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게 스타벅스 이 DT 매장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변화는 이 스타벅스 매장을 잘 한번 봐보세요. 스타벅스 매장이, 또 특히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, 과거에는 이곳이 주유소가 있던 곳들이 많습니다. 주유소가 좀 면적이 크잖아요. 넓고 크고, 또 그 교통의 요지, 그쪽이 배치가 됐어요. 뭐 교외로 빠져나가는, 시외로 빠져나가는 이 도시의 교통의 길목마다 주유소도 있었는데, 주유소도 요즘 안 돼요. 장사가 안 되고 좀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주유소도 폐업하는 곳들이 많아요. 이 땅은 넓고 건물도 이렇게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그걸 매각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럼 그 스타벅스가 그걸 인수하거나 임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올려버려서 이걸 다시 뭐 재매각을 하든 아니면 그걸 임대를 주든, 이 방식으로 또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과 또 스타벅스 관계, 또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라든가 뭐 롯데리아, 그리고 뭐 버거킹, 이런 패스트푸드점도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부동산, 상업용 부동산과 이런 패스트푸드, 또 스타벅스 같은 이 DT 매장이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흐름이 계속 변화되고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스타벅스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이 4월 1일입니다. 4월 1일. 참 이게 만우절이 거짓말처럼, 이 거짓말을 해도 좀 허용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. 참 이게 거짓말처럼 매출도 100만원, 200만원씩 펑펑 터지고 손님들이 미어차서 가게가 다 차고, 자영업 할만하다,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한 보람이 있네 라는 그런 뉴스들이 만우절 뉴스가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월 1일 저도 이제 밤 10시가 다 되어갑니다. 첫 스타트는 오늘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첫 스타트 좋았는데, 이 처음과 끝이 항상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. 여러분도 힘들지만 힘내시고 좋은 일들 4월달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. 자,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